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 때 결혼해서 올해 결혼 16년 차입니다.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남편도 30대 초반 직장 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시댁은 알고 보니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화목하지 않은 집이었어요. 이남 중 장남인데 시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하시고 남동생하고는 어릴 때부터 따로 살아서 그런지 대면대면하고 시어머니는 다리에 장애가 있으셨고요. 남편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밝게 큰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저희 집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정년 퇴직하시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땐 제가 어려서 너무 몰랐던 걸까요? 결혼 상대인데 사람 자체만 보고 시댁 배경은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늦둥이 외동딸이라 부모님 친구분들은 자식들이 다 손자 손녀가 있을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서 저도 모르게 결혼은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암튼 돈 많은 시댁을 바란 건 아니기에 결혼 전에 시댁을 가보고 적잖이 실망하고 좀 놀라긴 했지만 결국 우리 둘이 살 거니까 남편이 정말 성격이 밝고 착해서 저나 부모님께 정말 잘했기에 저희 부모님도 아들 생긴 것처럼 무척 좋아하셔서 정말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시댁에선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전셋집 얻기도 힘들어서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살 겸 친정집에 남는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예물도 그냥 다이아몬드 세트 하나 받고 전 그래도 엄마가 예단 1,000만 원 해주셨어요. 시댁에서도 집 구하는데 보태주실 돈이 없으니 마지못해서 장남의 처가살이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외동딸이셔서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생각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근데 시댁에서 없는 형편인데도 굳이 호텔 결혼식을 고집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후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과거에 친정 돈으로 사업을 여러 차례 크게 벌렸다가 큰돈 말아먹으시고 더는 손을 못 벌려서 지금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거였고 사업할 때 그 버릇 때문인지 허세가 있더라고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시어머니 기준에선 전 괜찮은 며느리감이었어요. 아빠는 중견기업 임원으로 정년 퇴직하셨고 엄마도 대학 졸업하시고 조용히 살림만한 주부셨고 그냥 먹고 살만한 중산층 자녀.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너무 사람 좋은 부모님이셨고 시어머니도 결혼하고 3년 정도까지 저희 아빠 생신도 챙겨주시고 밥도 사고 선물도 챙기시고 제가 늦둥이라 저희 부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오라버니 같다고 특히 저희 아빠를 무척 좋아하셔서 통화도 자주 하시고 그랬었죠. 지금은 생각해보니 제가 외동딸이라 물려받게 될 집이랑 많지는 않지만 재산이 마음에 드신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사회생활 안 해보고 살림만 한 우리 엄마랑은 정반대 스타일의 깔끔한 성격이셨는데 신혼 초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갈 때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주시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시고 부부싸움 하면 항상 제 편 들어주시고 그렇지만 말이 정말 너무나 많고 성격도 너무 급하고 직설적이라 점점 제가 힘들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며느리한테 툭하면 근무 시간에 전화해서 내용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심심하신지 업무 수행하느라 전화 못 받으면 부재중 전화가 3-4번씩 와 있고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전화해보면 너 왜 전화 안 받았느냐고 하고 들어보면 그냥 전화한 거고 너무 스트레스라 참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알아서 좀 잘 말해달라고. 전화통화 많이 하는 직장이라 원래도 친정엄마나 친구 전화도 가끔은 안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인데 너무 힘들다고. 남편은 자기 엄마 성격이 좀 유별나고 세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말하겠다고. 근데 사람이 바뀌나요? 알면 알수록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거침없는 성격이더라고요. 15년 동안 얼굴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욕을 매번 저한테 하시는데 정말 귀에 박히게 지금은 외울 정도로 들었어요. 본인 시집살이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 욕, 시아버지 욕까지. 진짜 가끔은 쌍욕까지 섞어가면서요. 자기 며느리한테. 살면서 저희 부모님은 쌍욕이라는 걸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그것도 컬처 쇼크였어요.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인데 갈 때마다 같은 이야기 욕을 저를 붙잡고 하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맏며느리니까 시댁에 잘해야 한다니 일종의 보상 심리인 건가? 결혼 후 7년이 지났을 때쯤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아프신 이후 어머님은 더 심해지셨어요. 내가 아픈데 며느리가 내가 아픈 사람인데를 입에 달고 사셨죠. 한 달 정도 입원했을 때 이인실 썼는데 옆에 며느리는 매일 찾아온다 어쩐다. 이렇게 시작해서 끝도 없이 바라고 모든 걸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시댁은 경기도 병원도 1시간 반 거리에 있는데 간호인 있는데 주중에 퇴근하고도 저녁에 한 번씩 가고 주말마다 갔는데 말이죠. 듣다 그냥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저도 회사 안 다니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 매일 와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 하시더군요. 그 후로 태어나고도 안부 전화 자주 안 한다고 불만, 모든 게 불만. 몇 년 전 지난 일도 꺼내서 섭섭하다 하시고 심지어 예물도 딱히 제대로 받은 게 없는데도 전셋집은커녕 월세 보증금조차도 시댁 도움받은 거 없는데도 전 예단 1,000만 원 드렸는데 몇 년 지나고 저한테 시집올 때 보려도 안 해왔다고 섭섭해 하시더군요. 안부 전화는 제가 전화할 틈이 없도록 본인이 수시로 불나게 전화하시면서 뇌경색 증세가 왔을 때도 여러 번 한의원에 동네 병원 모시고 가라 했는데 저랑 남편은 아무래도 단순히 위장병이라 토하고 어지럽다고 그런 게 아닌 듯해서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 했는데 본인이 고집 부리고 안 가서 결국은 병이 심해진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아는 사람이라 말도 거르지 않고 거침없이 하고 입원 중 간호사한테도 한바탕 말투가 퉁명스러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렀더군요. 너 간호대학을 나왔니 나오지 않았니 막말까지 하면서 심지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짜증 부리고 전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교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으시고 한마디로 안하무인이었죠. 평소에도 외식을 하면 음식 맛이 없으면 그냥 다시 안 오면 되는데 굳이 사장에 주방장까지 불러서 한마디 꼭 하고 저한테도 점점 뇌를 안 거치고 튀어나오는 대로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애가 있어서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몸이 아프니까 점점 예민한 거겠지. 정말 많이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아빠도 몇 년 동안 암투병 하시고 엄마도 치매가 오셔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본인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자식한테 안 그러시는데 왜 저러는 걸까? 점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성격이라 되도록 안 만나고 안 엮이고 싶었어요. 본인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할 말 다 하고 따지고 그러는 걸 여장부라고 생각하시더군요.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데 남편을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의 친정엄마 외할머니가 키워주셔서 남편은 엄마보다 외할머니라면 끔찍히 챙겼어요. 같은 서울이라 멀리 사는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수시로 가서 챙기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며 외식도 하고 집에 뭐가 고장나거나 하면 다 챙기고 암튼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자기 엄마 성격을 객관적으로 알고 제 편을 들어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아마 시댁 편들고 그랬으면 진작 이혼했을 것 같아요. 일단 남편 본인부터가 시어머니랑 자주 싸웠고 들어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로 남편이 잘못했을 때도 있지만 거의 80%는 시어머니의 급한 성격,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신경질적이고 유별난 성격 때문이었어요. 거침없이 막말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아들하고 싸우고 며칠 동안 연락 안 하거나 그러면 그 불똥이 저한테 튀었어요. 중간에서 제가 화해시켜주길 바란 거죠. 저도 처음엔 전화로 다 들어주고 공감해드리고 했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모르게 별것도 아닌 걸로 모자끼리 싸워놓고 왜 제가 중간에서 풀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아들한테 화풀이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점점 전 그냥 넌 떠들어라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딴 일 할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2년 전에 사달이 났어요. 그때도 모자간의 다툼으로 아들하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낼 때였는데 퇴근길에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갑자기 1년도 지난 본인 칠순도 안 챙겨주고 섭섭하다고 네가 자식이 없어서 부모 마음을 모른다고 막말을 하시더군요. 저희 아빠가 암투병 끝에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상 치르고 바로 2주 지나서 다음 달이 시어머니 칠순이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먼저 저도 상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경황도 없고 본인도 뇌경색 후유증으로 아프니까 아플 땐 잔치하는 거 아니라고 잔치 안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요즘 누가 칠순잔치 하나요? 저희 부모님도 칠순잔치 안 하셨고 그냥 해외여행 보내드렸는데
암튼 칠순 때 외식하고 용돈 많이는 아니지만 챙겨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칠순 잔치 안 챙겨줬다고 섭섭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화풀이 하시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냥 네 하고 끊었지만 남편한테 울분을 토했어요. 나 이제 안 참는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동네북도 아니고 왜 너희 모자 사이 다툼으로 나한테 불똥이 튀느냐고. 자식이 없어서 그렇다니요. 그게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요? 남편이 정말 미안해하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앞으론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막 꾸짖더군요. 엄마 왜 그러느냐면서.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아들한텐 자기가 말실수했다고 인정했다는데 절대로 저한테 사과 안 하시더군요. 그 전에도 저희 엄마가 치매 때문에 데이케어 센터 다니시고 계시는데 저한테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라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얼른 돌아가시는 게 낫지. 이러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집에 돌아가는 내내 남편한테 퍼부었어요. 본인도 장이 있으시면서 그렇게 살아서 뭐하느냐고 빨리 돌아가시느냐고 하면 좋겠어? 정말 뇌를 거치지 않고 튀어나오는 대로 막말하는 거에 지쳤고 치가 떨려. 그리고 저도 그동안 쌓인 게 그 일을 계기로 터져서 3개월 정도 연락 끊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마지못한 사과 아닌 사과 전화를 받고 그냥 명절 생일 이외엔 가지도 연락도 안 하고 기본 도리만 하고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전엔 2주에 한 번, 바쁘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반찬해서 갔습니다. 정말 정이 뚝 떨어져서 정말 말도 곱게 안 나오고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며칠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이 곰탕 사서 가거나 그렇게 챙기다가 주말에 제가 국 끓이고 반찬해서 남편이 가지고 운전해서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더니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빨리 가라고 닥달을 했대요. 아니 본인 엄마인데 왜 아들한테 닥달이고 그리고 외할머니 집 바로 옆동 오피스텔에 사는 둘째 아들은 뭐합니까? 직장 다니고 바쁜 건 마찬가지인데 매사에 시동생은 열애고 늘 허허거리는 장난만 만만해서 오가라 시키는 것도 전 늘 불만이었는데 전화 불나게 해대고 닥달하는 그 집요함을 알기에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운전 중이라고 가고 있으니 끊으라고 해도 안 끊고 악을 쓰면서 남편한테 짜증을 낼 일인지 결국 남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나 사고 났으니 끊으라고 했는데도 사고 나든지 말든지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남편이 수습 후에 전화가 와서 울먹이면서 말하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쌍욕이 튀어나왔어요. 미친 엑스 아니냐고. 일단 할머니 밥 드시는 거 보고 집으로 오라고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아들하고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합니다. 대뜸 저한테 남편 욕을 하더군요. 앞뒤 다 자르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대든다고 다다 해대는데 말 자르고 화를 누르고 제가 한마디 차분하게 했어요. 어머니, 이번 일은 오빠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차 사고 나서 진짜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도 화를 내면서 너도 똑같구나 이러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군요. 그 뒤로 또 한 달 넘게 연락 안 했습니다. 외할머니 입원하시고 병문안도 시부모님하고 안 마주치게 따로 갔고요. 남편하고는 풀어서 제가 대들었다고 섭섭하다고 그래도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굽히고 전화하길 바랐다는데 전 예의 없이 말한 것도 없고 언성도 높이지 않았고 맞는 말 다 했으니까 대든 게 아니라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남편도 결국은 또 연락 끊었고요. 자식을 달달 볶아대는 분이라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남편 키워주시고 인품도 아주 좋으신 외할머니 문병만 다녔어요. 몇 달 뒤에 외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인사도 안 받고 본체만 하시더군요. 정말 인간성 바닥 드러낸 건 시동생 결혼할 여자 그날 처음 보는 사람 붙잡고 저희 부부를 씹더라고요.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저도 너무 기막히고 남편이 가자고 해서 상복 벗고 집으로 왔습니다. 시동생이 듣고선 엄마 잘못이라고 욕먹고 나서 남편만 불러서 미안하다고 하고 일단 장례는 치렀습니다. 몇 달 뒤에 시동생이 결혼했는데 동서되는 여자가 집 형편이 어렵다고 예단도 안 하고 결혼식 비용도 전부 다 시댁에서 부담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다리 불편한 시어머니 대신 한복집 왔다 갔다 온갖 심부름에 잡일은 제가 다 했는데 시집 온 지 15년 된 맏며느리랑 장남은 무시하고 외할머니 사시던 집을 시동생 시켜서 처분해서
시동생 명의로 통장에 넣어두고 말도 없이 1억 5천을 주고 저희 부부한테는 온갖 생색을 내면서 5,500만 원 주시더군요. 그중 3천은 저한테 결혼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제가 전염병으로 직장을 휴직 중이라 솔직히 힘들다고 했더니 제 빚 갚아주신다고 하더니 말을 바꿔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 대출 내용 확인서를 은행에서 직인 찍힌 걸로 가져오라고요. 알고 보니 그걸 시동생이 시킨 거였네요. 시동생 통장에 돈이 있으니. 심지어 시동생이라는 놈이 저한테 이번 이후로 저희 엄마한테 앞으로 돈 달라고 하지 마시라고 하더군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나 시집 와서 15년 만에 처음 도와달라 말한 거고, 내가 솔직히 시댁에 돈 바라는 사람이었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돈이 있으면 내 친정에 그나마 돈이 있지. 전염병 때문에 월급 400만 원 가까이 받던 걸 1년째 못 받고 휴직 중이라 힘들어서 말한 건데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할 말 없었겠죠. 저랑 동갑인 시동생은 남편과 다르게 고졸해 결혼 초에 음주운전 사고 외에도 다른 사고를 많이 치는 문제아였어요. 시댁에서 합의금 물어준 게 몇 천인데 유치장 면회 간 적도 있는데 뒤늦게 정신 차려서 직장 들어가서 윗분한테 잘 보였는지 잘 풀려서 연봉 꽤 많이 받는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질을 저한테 하시는데 시동생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웃기고 어이가 없었네요. 그래서 더 괘씸하고 저런 수준 떨어지는 애한테 내가 이런 꼴을 당하나 싶어서 너무 분해서 시어머니한테도 할 말 다 하고 따졌네요. 남도 이러지 않는다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좀 도와달라 손 벌린 건데 결혼할 때 뭐 해주셨느냐고, 우리 친정집 아니었음 집도 없이 살았다고, 나 이런 거 처음 당해본다고 북받쳐서 엉엉 울면서 말했더니 저를 달래시는데 결국은 자기 둘째 아들 편이죠. 네가 시동생한테 감정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저보고 이해해달라고요. 결국 여차여차 그 돈 3천은 받았지만 이 사실을 남편이 알고는 시어머니랑 시동생이랑도 대판하고 1년 넘게 연을 끊었습니다. 서럽게 울더라고요. 자기는 31살에 장가가는데 돈 없다고 여태 처가살이 하게 해놓고 동생한테 전셋집 얻는데 보태라고 몰래 1억 5천을 주고 저한텐 대출 확인서 가져오라고 한 거에 참아온 게 터진 것 같아요. 그래도 생신이나 명절엔 좀 마음에 걸려서 남편이 연락하거나 가자고 하면 갈까 생각도 했는데 남편이 싫다고 하네요.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동생도 없다고 자긴. 자다가도 깨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할 정도로 여태 달달 볶아대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요. 해방된 것 같다고 하네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 안 했고 솔직히 저도 끊고 나니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좋아요. 그래도 전 미우나 고우나 남편 부모인데 하는 마음으로 오락가락 심란했는데 며칠 전에 13개월 만에 자정이 넘어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2번이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부재중 전화. 전 무슨 일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전화해보라고 했는데 남편은 싫다고, 일 생긴 거면 또 전화 오겠지 하고 안 하다가 제가 설득해서 전화했더니 대뜸 언제 올 거냐고, 너 혼자 오라고 할 말 있다고 하시더라네요. 어제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는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작년에 저희 부부랑 마지막 통화한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연락을 1년 넘게 안 하느냐고 저랑 남편한테 섭섭하다고 하시더랍니다. 전 최소한 그래도 너 많이 서운했지, 엄마가 미안하다 하실 줄 알았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네 동생은 집도 없고 대출 껴서 전세 사니까 돈 준 거고 너희는 10억 넘는 집 있지 않느냐고, 그 집 팔아서 줄여서 가고 전염병 때문에 다 힘드니까 알아서 잘 살라고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은 제 친정아빠가 저한테 물려주신 집인데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당당할까요? 저한테 돈 맡겨놓았나 봐요. 본의 아니게 첫 출발을 친정에 얹혀 살게 돼서 그 뒤로는 저희 부모님께서 두 분 다 편찮으셔서 분가를 못하기도 했지만 시댁에서 형편이 안 되시니까 애초에 전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때도 여태 남편도 처가살이 한 것도 속상한데, 근데 본인이 물려받은 유산은 둘째 아들한테 말도 없이 거금을 주고 장남 맏며느리는 처갓돈으로 알아서 살라니 저 당당함과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냥 시댁이랑은 영원히 끊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결론 내렸어요. 낳아줬다고 다 부모가 아니잖아요. 사고 친 거 없이 바르게 자라서 무난하게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용돈 많이 못 드리는 장남은 시댁에 일 생길 때마다 병원 모시고 다니고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해결하고 시아버지 차 사고 보험 처리며 온갖 잡일은 다 하고 전 2주마다 반찬 해가고 국 끓여가고 시아버지 잡채 좋아하신다고 다리 불편한 시어머니 대신
그렇게 해다 바쳤는데 20대 때 내내 사고치고 속썩이고 합의금 물어주고 빚 갚아주기 바빴던 차남은 뒤늦게 정신 차려서 돈 좀 번다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면서 용돈은 팍팍 주고 하니까 우리 아무개는 엄마밖에 모른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내리사랑이라는데 친정에서 15년을 얹혀 살면서 용돈도 따로 못 챙겨드리고 생활비도 조금밖에 못 드려도 섭섭한 내색도 안 하시고 항상 저희 부부를 더 챙겨주셨던 돌아가신 인품 좋으신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네요. 자식이 잘나든 못나든 돈을 잘 벌던 못 벌던 똑같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부모 아닌가요? 저는 시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고 그나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찜찜함도 어제 이후로 싹 사라졌어요. 결론은 콩가루 시댁가는 손절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힘들었지만 앞으로의 살아갈 인생이 더 많기에 철저하게 영 끊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 시어머니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치는 것 같아요. 쓰니도 잘 해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니 이제는 시어머니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